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간, 동맥경화 이 두 가지가 있으신 남자 환자분 사례를 통해서 지방간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남자분이신데 지방간이 있으시고 동맥경화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매년 검사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분은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당뇨나 혈압, 심장병, 어떤 지병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지방간과 동맥경화가 있고 노력을 해도 잘 낫지 않아서 저에게 오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환자를 접근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세의 남자분이시고 수년간 지속된 지방간, 동맥경화 이 문제로 오셨고요. 늘 피곤하고 어지럼증이 가끔씩 있으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운동은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지병도 없으십니다. 이런 분들이 지방간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피검사를 해보니까 총 콜레스테롤은 192, HDL은 33, 이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이 493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56 괜찮고 호모시스테인은 15.3 이게 최소한 10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15.3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간 수치를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는 대체로 괜찮은데 감마 GTP 수치가 92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20 미만을 적당한 수치로 보는데 많이 올라가 있죠. 이것은 간에 해독해야 되는 그런 오염물질이 많이 있다는 그런 것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당화혈색소는 5.4로 양호한 수치입니다. 이분 제가 초음파를 해보니까 이 시커멓게 나오는 것이 콩팥이고 이게 간인데 두 개의 색깔이 다르죠. 두 개의 색깔이 같아야 됩니다. 이 콩팥 색깔처럼 간이 새카맣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 지방이 끼면 초음파에 하얗게 나옵니다. 그래서 색이 달라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간, 또 여기도 전체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간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지방간이 경도, 가벼운 정도 이상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왼쪽 간, 여기 오른쪽 간 전체적으로 경도 이상의 지방간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담낭은 괜찮게 나옵니다. 이분 제가 경동맥 초음파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두터워진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것을 이제 확대해 본 사진이 이건데 여기 두터워진 동맥경화가 있고 이거는 더 두터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재보니까 0.15, 0.11cm로 여기는 플라크에 해당됩니다. 플라크. 그리고 여기 이 내막, 중막 두께는 0.07cm로 정상 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관찰됩니다. 이분은 이제 지방간이 왜 생기냐면 이 먹는 음식의 포도당이 우선 근육으로 가서 사용하고 남는 포도당은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중성지방의 형태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지방인데 간에 저장되면 지방간, 이런 지방세포에 저장되면 비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되는데 간에 저장되면 지방간, 이 지방세포에 저장되면 비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포도당이 혈중에서 돌아다니다가 근육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근육에 저장됩니다. 그래도 남는 포도당은 이렇게 이 지방세포에서 저장되는데 그것이 비만 또는 지방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저의 처방은 우선 운동입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이분은 걷기를 하셨는데 걷기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효과가 적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빠른 걷기 또는 가벼운 달리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중강 강도 운동이라고 말하는데 그 운동의 강도는 노래는 힘들지만 서로 달리면서 대화는 가능할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중강 강도 운동인데 이 중강 강도 운동이 유산소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분은 걷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고 이 근육량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포도당도 사용하고 또 글리코겐 형태로 포도당을 저장하는데 근육량이 감소하면 이 포도당이 충분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력 운동은 얼마만큼 하면 좋은가? 근력 운동은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회복하는데 2, 3일이 걸리기 때문에 날마다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근육 위주로 하고 작은 근육은 이제 교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큰 근육은 허벅지, 허리, 엉덩이, 이게 큰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먼저 해서 근육량을 늘리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분은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코치를 했냐면 1시간 걷기를 30분을 2번 걷는 걸로 나누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오전 오후 30분씩 걷는 거 이렇게 했고, 30분 걷는 중에 5분은 빨리 걷기를 2번을 삽입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은 걷고 10분 동안은 빨리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름 동안 하고 빨리 걷기를 3회로 늘립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 대신에 많이 필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운동에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적당한 피로 수준에서 이렇게 서서히 점차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늘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이 근력 운동은 계단 걷기만 우선 하도록 했습니다. 하루에 2번을 9층에 사시니까 하루에 2번 계단 걷기를, 이거야 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또는 뭐 잠깐 나갔다 들어올 때 이때 이제 계단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점차 증량하면 되겠고, 이 근력 운동도 이제 허벅지 운동만 하면 안 되니까 계단 걷기는 주로 허벅지 운동이니까 허리, 엉덩이 운동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인데요.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 이것이 이 중성지방을 올리고 또 이것이 이 지방간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절제하고, 특히 밀가루로 만든 면, 빵, 과자, 가공식품, 쌀밥, 떡, 죽, 또 야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을 절제하고, 또 튀긴 음식이나 구운 음식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고, 콩과 현미를 24시간을 불려서 밥을 하면 부드럽게 됩니다. 그걸 오래오래 씹으면 아주 맛이 있거든요. 백미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으로 콩, 현미를 섞은 잡곡밥을 드시도록 하고, 야채는 익힌 야채와 생야채를 골고루 충분히 드시도록 하고, 이분이 이제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면 배가 고파갖고 힘듭니다. 그때는 견과류를 준비했다가 국산 호두나 아몬드를 준비했다가 배고플 때 이걸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밥에 콩, 두부, 고깃국 이런 것이 단백질에 해당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 단백질 부족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제도 필요합니다. 비타민 C는 하루에 9g, 그리고 비타민 D, E, K2 이거는 지용성 비타민인데 동맥경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맥경화의 개선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네랄, 종합 비타민, 그리고 중금속 배출 보충제, 이분은 이제 검사에서
중금속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렇게 보충제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지방간은 생활습관병이라고 말합니다. 당뇨, 고혈압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제탄수화물, 가공식품 이런 걸 드시고 운동 안 하시고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정하고 또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공기, 물 모든 것들이 오염돼 있어서 이런 중금속 우리가 검사는 하지 못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방부제, 첨가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아서 이런 지방간 치료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치료를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방간이 있으신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된다고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방식으로 응용해서 자기에 맞게 이렇게 운동, 식이요법 그리고 몸에 있는 이런 오염물질들을 빼준다면 지방간이 6개월 정도만 이렇게 지속한다면 상당한 호전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의사 사이먼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